자, 원가 정가 문제는 원가 정가 판매 가격 이익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고 표를 꼭 그려야 해.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어드바이스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좀 이제 들은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일단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원가는 뭐고 정가는 뭐고 판매 가격은 뭐고 그리고 방정식은 주로 이익에서 이제 만들어진다고 했지. 선생님이 이제 쪼스바 장사를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쪼스바 장사를 하려면은 일단 쪼스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 롯데 삼강 뭐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이제 쪼스바를 이제 가져왔어요. 그럼 이제 원가는 뭐냐면은 얘는 최초 비용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비용은 물건 값뿐만 아니라 뭐 운송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가기 마련인데 일단은 뭐 그런 것까지 너무 복잡하게 하면은 이게 문제 풀기 힘드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서 그냥 물건 가격만 이제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원가는 물건 가격이다. 처음에 가져온 이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물건을 이제 그 가격에 그대로 파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원에 들여왔는데 1,000원 그대로 팔아. 그러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이제 오히려 손해인 거야. 왜냐면 가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부대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제 손해인 거죠. 그래서 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원가에다가 이익을 플러스 시켜서 그렇게 이제 팔게 되죠. 그러면은 이 원가에다가 일정 정도의 이익을 더하거나 뭐 정액으로 이익을 더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익률이라는 걸 이제 곱해서 그렇게 새로 이제 가격을 만들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이제 정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 슈퍼나 이제 가게 같은 데 가면은 물건값이 다 이렇게 가격표가 딱 붙여져 있었어요. 뭐 쪼스바는 1,000원, 뭐 치토스는 뭐 1,200원 이런 식으로 다 붙여져 있었는데 요새는 그냥 이제 그 QR코드, 바코드를 찍잖아요. 찍어야 이제 가격이 나오지. 그래서 이제 가게마다 다 이제 틀려.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가격표가 붙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정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가는 물건을 이제 팔 때의 이제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만약에 정가대로 정해진 그대로 이제 팔았다고 하면은 실제 판 가격이고 정가예요. 그런데 대부분 문제를 보면은 정가대로 팔았더니 잘 팔렸다 또는 너무 안 팔렸다. 그래서 또 변동을 주는 경우들이 생겨.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쪼스바를 하나에 이제 1,500원에 이제 팔았어요. 그랬더니 그치 비싸지. 여러분 비싸 그렇잖아. 근데 여기 아래에 보면은 이제 무슨 마트가 있어요? 농민마트가 있지. 농민마트에서는 쪼스바 아마 하나에 500원? 400원, 500원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 가게가 너무 비싸다고 막 소문이 나서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할인을 낮춰야지. 즉 할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정가에서 뭔가 할인을 더 한 거야. 그리고 그 가격대로 실제로 판 가격이 이제 그 가격이 되는 거지.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판매 가격이라고 해요. 판매 가격. 그러니까 너무 안 팔려서 할인을 해서 팔아서 그게 판매 가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렇게 팔아봤더니 너무 잘 팔려요. 너무 잘 팔려서 그러면은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잖아. 너무 잘 팔리니까 가격을 좀 올려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올렸을 때도 그게 또 이제 판매 가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팔아서 이제 선생님이 뭐 쪼스바를 이제 여러 개 팔아서 이제 그 수익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사실 선생님이 번 돈이 모두 선생님의 이익일까요? 그건 아니지. 그러면은 뭐를 빼줘야 되지? 원가. 맞아요. 원가. 원가가 초기 비용의 개념이기 때문에 비용이 든 만큼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쪼스바 하나를 예로 들면은 만약에 쪼스바 하나를 뭐 판매 가격이 1,500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원가가 처음에 이제 1,000원이었어. 그럼 실질적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순이익이라는 거는 요 이익이라는 거는 판매 가격에서 요 원가를 이제 빼준 거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익이 무엇과 같다? 판매 가격 빼기 원가 이렇게 이제 같다라고 이제 등호가 들어갔지.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쓰는 순간 이 자체가 곧 이제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방정식이 되려면 요 안에 어떤 이제 미지수 x 그런 값이 이제 들어가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보통은 문제에서 요 원가 정가 판매 가격 문제도 구하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미지수 x로 이제 놓으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원가를 구하라라고 하면 이제 원가를 x로 놓고
이 정가를 또 X를 포함한 식으로 표현하고 또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이 필요하면은 또 그것도 다시 이제 X를 포함한 식으로 만든 다음에 결국 판매 가격을 나타내는 식에서 원가인 X를 빼준 게 곧 이익과 같다.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우면은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하면서 이제 더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텀블러를 원가에 2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고 정가에서 2,400원을 이제 할인해서 팔았더니 한 개를 팔 때마다 원가의 8%의 이익을 얻었다. 이 텀블러의 이제 원가를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자, 1차 방정식 문제니까 맨 첫 번째 단계는 미지수를 정하는 단계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원가를 미지수 X로 이제 잡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꼭 표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이제 썼지. 그래서 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원가, 정가, 판매 가격 그리고 마지막에 이익. 한 4칸 정도 그리면 딱 괜찮아요. 그래서 요게 처음에 이제 원가야. 원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정가.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이제 판매 가격이 이제 나올 수가 있고요. 판매 가격 그 다음에 이익. 이익에서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원가를 미지수 X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가를 어떻게 정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정했냐면은 원가에 20%의 이익을 붙여서 이제 했대요. 그러면은 저 선생님이 이제 아까 설명을 할 때 정가를 정하는 방법이 좀 정액에 뭐 무조건 뭐 500원씩 더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일정한 비율을 더 곱해서 정가를 정하게 돼요. 그래서 원가에다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그 이익이 몇 %냐? 그게 뭐냐면은 이걸 이름해서 얘를 이제 이익률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20%의 이익, 이게 곧 이익률이 되는 건데,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뭐 100원짜리 하나를 팔면은 100원의 20%만큼 이익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원의 20%면 얼마지? 20원이지? 그치? 상식적으로 생각해 100원에 20%면 20원이고 100원에 30%면 300원이고 그 퍼센트라는 것 자체가 백분율이니까 100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100으로 잡았을 때가 가장 계산하거나 이해하기 쉬운 거야. 100의 50%면 50원이잖아.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익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하나를 팔 때마다 그래도 이 정도 이익은 남아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이제 실제로 그 이익이 남도록 그렇게 이제 비율을 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100원짜리 하나를 할 때마다 그래도 한 뭐 20원은 돼야 되겠다. 아니면은 100원 너무 작으니까 가령 쪼스바를 이제 1000원짜리를 팔 때 쪼스바 하나를 팔 때마다 200원 정도는 이익이 남아야 이 가게도 유지가 되고 뭐 직원들 월급도 주고 뭐 이렇게 좀 수지 타산이 맞겠다 싶으면은 그러면 이익률을 20%로 정하는 거지. 그러면은 1000원짜리를 팔 때마다 200원의 이익이 남아야 된다는 거고 20%니까 이익이 남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 가격이 얼마로 정해지겠어요? 1000원짜리를 파는데 1000원짜리 이제 쪼스바를 파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20%의 이익을 한다는 거는 즉 200원만큼의 이익이 덧붙여져서 그래서 그치 1200원짜리로 이제 가격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야 1200원을 실제로 이제 그 돈이 들어오더라도 그 중에서 1000원은 원가에 해당하니까 실제로 순이익은 200원밖에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0%의 이익이 이제 남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자 이제 20%의 그 의미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정가를 좀 이제 식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는데 자 우선은 좀 써놓고 볼게요. 정가는 x 플러스 x 곱하기 100분의 20 이렇게 이제 써지고 또는 이걸 정리해서 x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0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이게 왜 이런 거냐 하면은 정가라는 거는 원가에다가 이익만큼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있었던 가격인 이 x가 그대로 있고 거기다가 뭔가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 이익률인데 이익인데 이 이익은 결국 뭐냐면은 원가 곱하기 이익률인 거예요. 우리가 이익을 20%로 잡았다는 곧 원가의 20%만큼을 내가 이익으로 하겠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학에서 뭐뭐의 뭐뭐는 이제 곱하는 거니까 곧 원가의 20%라는 거는 곧 원가 곱하기
20%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원가 곱하기 20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퍼센트가 100분율이니까 그 100분의 20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식으로 썼을 때 원가 곱하기 100분의 2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원가가 미지수 x로 잡았으니까 그러면은 원가 곱하기 100분의 20을 더한 것만큼 얘가 뭐냐면 얘가 지금 이제 이익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한 이렇게 합한 게 결국 이제 정가로 정해지니까 이걸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은 x가 지금 공통으로 곱해져 있기 때문에 x를 밖으로 빼주고 나머지를 가로로 묶어주면은 1 플러스 100분의 20 또는 얘는 100분의 120 이렇게 쓸 수도 있지. 뭐 약분하면 10분의 12인 거고 나는 소수 계산이 더 좋다 하면은 1.2x 이렇게 써도 쓰고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대로 또 안 팔았어. 왜냐하면은 이렇게 팔다 보니까 뭔가 지금 잘 안 팔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가에서 2,400원을 할인을 했대요. 자, 그런데 이제 할인을 할 때도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기처럼 정액으로 할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일정한 비율로 할인하는 방법이 있어. 내가 지금 이제 정가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한 1,500원으로 정해졌는데 딱 일정한 금액으로 할인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다시 뭐 10%를 할인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10% 계산이 좀 그러니까 20%를 할인한다. 이렇게 쳐봅시다. 그러면은 할인이 결국 1,500원의 20%가 할인이 되는 거니까 할인은 꼭 깎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1,500원에서 1,500원의 20%인 즉 1,500 곱하기 100분의 20만큼을 이렇게 깎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이 곧 깎인 금액인 거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깎인 금액이에요. 깎인 금액이고 그래서 처음에 가격에서 이만큼을 깎은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할인된 금액. 할인된 이제 금액. 할인된 가격이라고 합시다. 할인된 가격. 가격이 되는 거고 요대로 이제 물건을 팔았을 때 이게 뭐가 된다? 이게 곧 판매 가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판매 가격은 최종적으로 실제로 판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만약에 정가에서 그대로 더 물건값을 올리거나 할인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가 그대로 팔았다고 하면 이 정가 자체가 이제 판매 가격이 되는 거고 그런데 정가에서 뭔가 할인을 했다거나 물건값을 더 올렸다거나 이런 변동이 있으면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 가격이 이제 판매 가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제 대부분 문제들이 뭔가 더 정가에서 또 변화를 주죠. 가격을 더 올렸다거나 할인을 했다거나 그런 상황이 이제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 가격이 또 나오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할인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할인했을 때는 얘는 또 부르는 이름이 있어. 아까 이익을 몇 퍼센트 붙였다 하면 얘를 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처럼 얼마만큼 할인했다고 하면 얘는 이제 할인율이라고 불러요. 근데 요거는 일정 비율을 할인한 게 아니라 정액으로 2,400원을 지금 할인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할인했다는 게 곧 물건을 값을 깎아줬다는 얘기니까 그만큼을 그냥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 판매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냐 하면은 지금 정가인 x 플러스 x 곱하기 100분의 20에서 자 정액으로 2,400원을 할인했으니까 빼기 2,400원을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익은 뭐냐면은 실제로 판 가격에서 실제로 팔았으면 이제 나한테 어떤 돈이 들어왔을 텐데 그게 전부가 이익이 아니라 원가를 다시 빼줘야지 그게 이제 순이익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익은 뭐와 같냐 하면은 판매 가격 이거 식을 다시 한번 써야 되겠네요. 하나를 팔았을 때 나온 요 판매 가격에서 x 플러스 x 곱하기 100분의 20 마이너스 2,400에서 원가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빼기 x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이렇게 이제 색을 쓸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걸 왜 전개를 안 했냐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썼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 x와 마이너스 x가 다시 지워져 버리죠. x 마이너스 x로 이게 지워져 버리니까 결국 지금 이제 남게 되는 이익이 이만큼의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 이익이 지금 뭐와 같다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방정식이 세워질 거 아니야. 만약에 이익이 정액으로 얼마가 됐다. 만약에 이렇게 이익을 구했는데 이 값이 뭐 1,000원이다. 그럼 이렇게 이제 등식을 세우면 되겠는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라 다시 문제를 보면은 한 개를 팔 때마다 원가의 8%의 이익을 얻었대요. 자, 원가의 8% 이익. 자, 이것도 결국은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원가의 8%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지금 원가가 x니까 x 곱하기 100분의 그치 100분의 8인 거지. 이만큼이 이익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x의 100분의 8. 예를 들어서 x가 1000원이면은 8%는 얼마예요? x가 1000원이면 8%는 80원이 되는 거지. 100원이면 8%가 이제 8원이니까 1000원이면 이제 80원이 되겠죠. 그런 이제 금액이 남게 됐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결국 요 이익이 결국 문제에서 나와 있는 저 x 곱하기 100분의 8과 같으니까 이렇게 이제 같다라고 이제 등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방정식이 완료가 된 거야.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미지수를 잡고 방정식을 세우는 과정까지가 가장 중요하고 여기까지가 거의 이제 활용 문제에서 이제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계산만 이제 잘 해주면 돼요. 그래서 왜 전개를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계산하지 않고 했냐 하면은 식을 세우다 보면은 양쪽에 이렇게 여기도 100이 있고 여기도 100이 있고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자 쭉 쓴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뭐 양변에 100을 곱하는 식으로 해서 이 분모를 떨어내는 것이 더 계산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요 100분의 20을 뭐 이렇게 약분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소수로 바꾸는 것보다는 그냥 일단은 이렇게 식을 다 써서 정리를 한 다음에 계산할 때 뭐 소수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100을 곱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좀 들어가 보면은 자리가 많지가 않네. 여기 분모가 100이 있고 여기도 분모가 100이 있으니까 100씩 이제 곱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양변에다가 모든 항에다가 100씩 곱해주면은 100 날라가고 여기도 100 날라가고 대신에 여기도 100을 곱해줘야 되지. 그래서 공이 두 개가 붙어요. 숫자가 좀 커졌네. 그러면은 여기다 20x 마이너스 24만인가? 24만이네요. 240000은 8x가 됐잖아요. 그냥 계산해도 되고 숫자를 좀 약분하고 해도 되는데 그냥 계산합시다. 뭐 이 정도는 그냥 해도 되겠네. 그래서 20에서 8 빼면은 12x지. 12x는 240000 이렇게 됐으니까 x는 12로 나눠주면 이게 딱 2배잖아. 20000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텀블러 지금 이제 여기까지 구했는데 이건 이제 방정식을 푼 거고 아직은 방정식 활용 문제 이제 완료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은 x가 뭐였는지 문제의 상황에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검토하는 이제 단계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x가 뭐였는지를 보니까 x는 이 텀블러의 원가잖아. 그래서 뭐 텀블러가 2만 원 정도면은 뭐 가격 괜찮죠? 뭐 텀블러 가격을 구해봤더니 x 값이 80원이다. 이러면은 좀 이상하지. 뭔가 잘못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아니면은 텀블러 가격이 마이너스 100원이 나왔어. 그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면 3.141592원이 나왔어요. 뭐 그것도 좀 이상하죠. 텀블러의 가격이 원주율이야. 그것도 문제가 있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검토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자료에 보면 알겠지만 유형이 굉장히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 1차 방정식의 활용만 이제 한 달을 설명을 하는 거야. 나는. 근데 여러분들은 좀 빨리 나가도 되겠지? 잘하니까 여러분들은 잘들 하시니까. 그 1차 방정식 푸는 것까지는 우리 특강에서 했었잖아요. 그래요. 다시 한번 반복할게. 그리고 나중에 이거 화상 찍지 않을 때 좀 개별적으로 또 좀 보충해주고 이제 할 거니까요. 오늘은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나가 봅시다. 그래서 한 문제만 하면은 좀 아쉬우니까 하나 더 해볼게요. 그리고 요게 이제 지금 1015번이라고 나온 건데, 사실은 이게 일상 현실하고 좀 맞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쪼스바를 하나만 팔아가지고 장사를 할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실제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하나를 팔았을 때 남는 그게 아니라 거기다가 어떤 수량이 곱해져야 되는 거지. 한 개를 팔았을 때 뭐 쪼스바 하나당 50원씩의 이익을 얻었다.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쪼스바를 100개를 팔았다. 그러면은 5,000원의 이제 이익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실제 상황에서는 물건의 수량이 이제 곱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돼야 이제 이 좀 실생활과 더 맞는 그런 활용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거는 중3이나 이제 고등학교 정도 올라가면 이제 나오는데 왜냐면은 그게 그 수량을 곱하다 보면은 변수가 하나가 더 생겨서 1차 방정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이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주로 이제 중3부터 좀 이제 배울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비슷한 문제로 어떤 상품이 있는데 이제 그냥 쪼스바라고 할게요. 쪼스바를 이제 원가의 15% 이익을 붙여서 이제 정가를 정하고 정가에서 800원을 할인하여 판매했더니 한 개를 팔 때마다 원가의 5% 이익을 얻었습니다. 아이고 그냥 문제 완전 똑같네. 넘어갈까 그러면? 네, 아니요. 잠깐만. 갈때 맞아봐도. 그렇지. 넘어가면 또 다른 유형으로 넘어가니까 한 번 더 해봅시다. 연습을 한 번 더 해봐야 되니까. 자, 이제 좀 빨리 갈게요. 그래서 원가, 정가, 판매 가격,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 놓고 지금 이제 원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이제 미지수 x로 잡는다고 했지. 그러면은 정가는 어떻게 정해졌냐면은 원가에 지금 이제 15%의 이익이 붙여졌어요. 저게 이제 이익률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처음에 있었던 이 원가에다가 더하기 얼마만큼 더하기가 되냐 하면은 그치. x의 15%니까 곧 x 곱하기 이제 100분의 15가 더해진 얘가 이제 정가로 정해진 거야.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제 이대로 판 게 아니라 잘 안 팔리니까 이제 할인을 했죠.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정액으로 이제 800원을 할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 요 x 플러스 x 곱하기 100분의 15에서 자, 할인된 금액만큼 즉 800원을 뺀 게 이제 실제 판매한 가격, 즉 판매 가격으로 정해지게 되겠지. 그래서 판매 가격은 이렇게 이제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다시 이제 원가를 빼줘야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x 곱하기 100분의 15 마이너스 800에서 원가를 빼줘야 그게 이제 이익으로 실질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금액이 되는 건데 그래서 x를 빼봤더니 마침 앞에 있던 x와 마이너스 x가 싹싹 지워져 버리지. 그럼 이 이익이 무엇과 같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문제를 봤더니 원가의 5%만큼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지. 원가가 x니까 원가의 5%는 x 곱하기 이제 100분의 5다.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방정식을 풀 때 좀 쉽게 하는 방법은 100을 일단 떨궈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다가 모두 100씩 곱하면은 여기 100이 날아가고요. 여기 100 날아가는데 대신 여기도 이제 100을 곱해줘야 되니까 공이 2개가 더 붙죠.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주고 나면은 15x-8만은 5x다. 이렇게 되는데 뭐 바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뭐 이런 경우에 양변에서 똑같은 수를 이제 나눌 수 있으면은 되도록 나눠서 되도록이면 숫자를 좀 줄인 다음에 계산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크면은 계산할 때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모두 5로 나눠질 수가 있지. 그래서 양변을 모두 5로 나눈다로 치면은 여기 약분되고 5, 35 그리고 여기는 5, 1은 5, 6에 30, 16,000이 되네요. 그래서 3x 마이너스 16,000이 5x가 되니까 5 나눠졌으니까 그냥 x죠. 그냥 x가 되니까 따라서 2항에서 빼주면 2x가 되고 2x는 16,000 이렇게 나오지. 따라서 x 값은 얼마다? x는 8,000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원가가 이제 몇 번이야? 1번이 정답이 되겠네. 쪼스바 가격치고 좀 비싸지? 많이 비싸네요. 프리미엄 최고급 쪼스바예요. 다이아몬드 박은 쪼스바야. 보석바 플러스 쪼스바였어요. 그러면은 저기 자, 원가 정가하고 비슷한 게 이제 또 이제 증가 감소 문제예요. 이것도 이제 몇 퍼센트 증가했다, 몇 퍼센트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비율과 연관지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어서 좀 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대부분 좀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부분 문제집에 그 거속시하고 농도 문제가 우선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 비중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거속시하고 농도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시간 지나면은 이건 워낙 자주 많이 나오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오히려 어려워하는 그 유형들이 뭐냐면은 이거 원가 정가하고 증가 감소 그리고 이제 과부족 문제. 과부족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다뤄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유형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좀 어려워하기도. 그리고 이제 규칙성 파악하는 문제. 규칙성 파악하는 것도 이제 1차 방정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 몰라서 찍었습니다. 끝까지 그래 해봤어요? 오, 대단한데? 그래요. 좋은 자세예요. 수고했어요.
자, 이 증가 감소 문제는 단골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학교 학생 문제예요. 자,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증가 감소 문제는 올해 학생 수를 묻더라도 작년 학생 수를 기준으로 잡고 미지수 X로 놔. 이렇게 이제 썼어요, 선생님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문제가 작년에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이고 그 중에 남학생은 몇 명, 여학생은 몇 명이었는데 거기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뭐 남학생은 몇 퍼센트 증가, 여학생은 몇 퍼센트 감소를 했더니 올해는 학생 수가 이렇게 됐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거든. 남학생은 증가고 여학생은 감소예요. 그게 아니 요새는 반대 아닌가? 요새는 여자아이를 더 좋아해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점점 여학생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들이 이제 생기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런데 남학생은 12% 감소, 여학생은 8% 남학생은 증가, 여학생은 감소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얼마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혹시 문제에서 올해 얼마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물었더라도 일단 기준을 작년으로 두고 그래서 작년을 미지수 X로 잡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증가했다는 거를 아까처럼 이익을 덧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증가했다는 거는 이익을 덧붙이는 거나 마찬가지고 감소했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빼주는 거지. 할인한 거나 막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요 유형도 좀 이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것도 좀 표를 잘 그려봐야 되는데, 이것도 복잡할수록 정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한 칸 더 해야 되겠다. 요거는, 남학생, 여학생,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남학생이고요. 문제가 쉬우면 그냥 남학생, 여학생 합쳐서 이제 해결해도 되는 경우들이 있고 좀 까다로울수록 남학생 따로, 여학생 따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해야 돼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고 합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작년이고 여기는 이제 올해고요. 여기는 식1, 여기는 식2가 있어. 그러니까 방정식을 이제 두 가지로 세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어떤 게 좀 더 계산하기 좋다, 유리하다 이제 그걸 얘기를 해줄 거예요. 지금 이제 보면은 작년 중학생 1학년이 남학생은 12%, 등등등등 있는데 결국 이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은 올해의 남학생 수를 구하래요. 우리가 이제 미지수를 먼저 잡아야 되니까 뭐를 미지수 잡을 건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올해의 남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으면은 올해 얘를 X로 한다? 그게 아니라 작년 거를 항상 작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작년의 남학생 수를 이제 X명이다 이렇게 이제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보니까 이제 작년에 전체 학생이 275명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친 게 275명이라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합계가 지금 275명인 거지. 문제에 구체적으로 안 드러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은 자꾸 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은 남학생이 X명인데 전체가 275명이에요. 그러면 여학생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마이너스 X. 그렇지. 바로 그렇게 쓸 수가 있죠. 전체에서 남학생을 뺀 게 곧 여학생이니까 275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올해로 갔더니, 자, 남학생이 12% 증가했어. 그러면은 이 학생이 이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뭔가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플러스 된 게 증가율 12%만큼 여기서 이제 더해진 거지. 즉, X 곱하기 100분의 얼마? 그렇지. 100분의 12. 12 맞죠? 12%.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소가 됐네요. 그래서 감소한 거는 여기에 부호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있던 명수에서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근데 얘는 이제 X가 아니라 처음이 얘잖아요. 작년이 이제 275 마이너스 X명이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빼지는 거지. 얼마만큼 빼지냐 하면은 좀 더 크게 알고 싶은데 지금 이제 화면이 좀 잘리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거를 좀 아래로 확장을 합시다. 그러면 되죠. 아이고. 275 마이너스에 275 마이너스 X의 100분의 몇 퍼센트요? 8% 감소니까 100분의 8만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여기가 이제 식1이고 식을 하나를 이제 식2 이렇게 해야 되겠네. 여기 방에 이건 안 지워지나?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더니
자, 뭐라고 나왔냐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8명이 증가를 했대요. 그러면은 그냥 증가했구나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명수를 알 수가 있지? 왜냐면 작년에 275명이었는데 8명 증가했으니까 그치 283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식을 두 가지를 세울 수 있다는 건 이런 얘기야. 그 표준 합계.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게 올해 합계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남학생 명수와 여학생 명수를 다 합친 게 283명과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렇지? 합계에서 뺀다고요?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는 잘 안 하고 일단 둘을 합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 그걸 하나 이제 식을 세워주면은 아래 뭐 굳이 안 써도 되겠네요. 이게 식이 너무 길어. 그래서 얘 더하기 얘를 한 게 283과 같다. 이렇게 이제 식을 하나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다시피 이게 식이 좀 상당히 길고 복잡해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은 그냥 여기다가 이제 바로 쓸게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 더 좋은 방법은 증가 또는 감소한 부분만 따져보는 거야. 증가 또는 감소한 부분만 따져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남학생은 처음에 X명이었는데 증가한 게 몇 명이 증가했어요? 증가가 몇 명 증가했어요? 100분의 12X. 맞아요. 요만큼이 지금 증가한 명수잖아. 그래서 작년에다가 더해졌지? 이게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식으로 표현했을 땐 이렇게 나타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증가한 명수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로 증가한 명수는 X 곱하기 100분의 12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학생은 오히려 감소를 했지. 감소한 명수가 몇 명일까요? 마이너스 275 빼기 x 곱하기 100.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감소했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를 꼭 붙여줘야 돼.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게 이 부분이 지금 명수인데 근데 플러스로 해주면 이제 오히려 증가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감소한 걸 쳐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 쌤쌤이 되지. 한 명은 하나는 증가했고 하나는 이제 감소했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학생이 지금 감소한 인원은 마이너스에 275 마이너스 x 곱하기 100분의 8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런데 둘을 쌤쌤 해봤더니 늘었다는 거예요? 줄었다는 거예요? 늘었다. 응? 늘었잖아요. 그치? 작년에 275명이었는데 지금 올해 283명이 됐으니까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 8명이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학생이 감소한 것보다는 남학생이 증가한 게 조금 더 많았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 둘을 계산을 했을 때 결국 이게 8명 증가니까 플러스 8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뭐 감소했어요. 작년에 275명인데 올해는 이렇게 해봤더니 270명으로 줄었다 그러면 여기를 마이너스 5로 써야 되는 거야. 그치?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니까 식이 한결 간단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증가와 감소한 부분만 따져서 무엇과 같다. 실질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그 명수와 같아진다. 이렇게 등식을 세우는 게 훨씬 이제 간단한 이제 방법인 거야.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분모가 100, 10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00씩 곱하는 게 좀 계산이 편해요. 그래서 100을 곱해주면은 여기는 12x 마이너스 8을 앞에다 쓸게요. 8 곱하기 275 마이너스 x가 되고 얘가 8이 되는 거지. 조금 더 간단히 하자면 12, 8, 8이 전부 다 이제 4의 배수니까 4로 나눠주면은 4, 3, 12, 4, 2, 8, 4, 2, 8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전개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3x 마이너스 자 275의 2배면은 얼마예요? 550이 되네. 그치? 550 그 다음에 플러스 2x지? 플러스 2x가 2가 되네요. 잘 쓴 건가? 그러면 3x, 2x 합치면 이제 5x가 되고 5x는 자 552가 되는데 잠깐만요. 지금 8에 여기 100을 안 곱했네. 그치. 전부 다 100을 곱하고 있으니까 8에도 100을 곱해서 800이 돼야 됐는데 아까 4로 나눴으니까 여기 이제 200이죠. 200. 여기가 이제 200이 되니까 잠깐만요. 그러면은 5x가 750이 되네. 그렇죠. 그럼 x는 5로 나눠주면은
150이 나오지? 자, 그래서 이 x가 뭐였냐 하면은 아직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구했다고 해서 답이 152명입니다. 이래버리면 또 여기서 틀려요. 왜냐하면은 지금 묻는 게 뭐냐면 올해의 남학생 수를 묻고 있잖아. x는 작년이었고요. 작년 남학생 수가 지금 150명이었던 거고 얘가 이제 150명이었던 거고 그러면은 올해 남학생 수는 지금 뭐냐면은 150. 아니지. 올해는 요거죠. 요거.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150이고 150에다가 150 곱하기 100분의 10이면 12%만 이제 증가한 거잖아요. 이걸 이제 더해줘야지. 그러면 몇 명이에요? 지금 150 곱하기 50분의 6이지? 100분의 10이면 50분의 6이잖아요. 그래서 5, 35, 3, 6, 18. 18명 증가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150명이다가 18명 증가하면은 168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올해는 이제 168명이다. 영덕고등학교가 작년에 이제 299명이었으니까 딱 거의 300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남녀 한 150명 가까이 이렇게 되겠네요. 150명 이런 정도. 아 근데 중학교는 그 정도 명수가 안 되지. 몇 개 중학교가 합쳐져 가지고 한 개 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가니까. 어쨌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복잡하죠, 상황이. 이제 표 잘 그려주고, 중간에 이제 계산 같은 것도 빼먹지 말고, 각각의 상황들을 그 식으로, x를 포함한 식으로 좀 잘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 이제 노력한 만큼 이제 비례해서 실력이 늘 거예요. 뭔 소리입니까, 벌써부터. 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아니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제대로 이제 알고 넘어가야죠. 천천히 포기. 시험 볼 때는 빨리 해요. 맞아. 너무 어려워. 자, 요거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조금 빨리 해볼게요. S중학교에서 서천중학교네 그러면 S중학교에서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보다 8%가 증가했고요. 잘 안 보이네. 8% 증가를 했고 여학생은 작년보다 10% 감소했습니다. 또 여학생이 감소했네요. 작년에 전체 학생은 820명이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10명이 이제 감소를 했다. 이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감소했네요. 그때 올해의 여학생 수. 그러면은 역시 묻는 거는 올해를 묻고 있지만 우리는 미지수 x는 작년 여학생 수로 이렇게 이제 잡는 거야. 그리고 또 표를 잘 그려봅시다. 아까 어디가 칸이 가장 좁았냐 하면은 명수 쓸 때 좀 좁았지? 하나, 둘, 셋. 이거는 좀 그래서 지금 남학생 칸을 좀 크게 해야겠다. 남학생, 여학생, 여기는 이제 합계. 남학생, 여학생, 합계 이렇게 쓰고요. 요거는 이제 작년 기준이고 요거는 이제 올해. 그래서 이제 식이 나오는 거야.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지금 이번에는 이제 여학생 수를 미지수 x로 줬으니까요. 작년에 여학생을 x로 놓으면은 지금 이제 보면은 작년에 전체 학생이 이제 820명이었대요. 곧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친 게 지금 이제 820명이란 얘기니까 곧 남학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820 마이너스. 그치? 전체에서 빼주면 되니까 820 마이너스 x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또 이제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한 건데 남학생 수는 8% 증가했어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지. 820 마이너스 x에다가 더하기 820 마이너스 x의 8%니까 곱하기 100분의 8. 아슬하게 썼다. 그 다음에 여학생은 이제 감소했으니까 이제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10% 감소라는 거는 요 x에서 빼기 x의 10%, 즉 x 곱하기 100분의 10이지?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올해는 작년보다 10명이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0이 됐어. 그래서 합계는 이제 810명이지만은 식을 세울 때는 이 마이너스 10을 더 중요하게 취급해서 식을 세우는 게 이제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식은 이 남학생 전체 명수 더하기 여학생 전체 명수를 했더니 810명과 같아졌다.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우는 게 하나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식이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증가하거나 감소한 부분만 이제 따져보자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남학생은 증가를 했는데 증가한 부분은 여기인 거죠. 작년에 820-x에서 거기에서 8%만큼 증가했다는 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잠깐만. 이거는 필요가 없겠네. 중간에 지우고 820-x 곱하기 100분의 8 이게 되는 거고 여학생은 이제 감소를 했는데 10%만큼 감소했으니까 감소한 부분은 꼭 마이너스로 이제 쓴다는 거 이거 주의를 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이만큼이 감소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x 곱하기 100분의 10이 되고 자 그럼 이퀄 얼마로 써주면 될까요? 그렇지 맞아요. 이게 증가했으면 플러스 얼마가 증가했다 이렇게 쓰는 건데 지금 10명이 감소를 했으니까 감소했다는 걸 꼭 마이너스로 표현해 줘야 되는 거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여기는 우변은 마이너스 10과 같더라. 남자가 증가하고 여자가 감소한 부분을 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는 여학생이 되게 많이 이제 감소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는 아마 좀 평판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여학생이 많이 안 갔나 봐. 졸업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아,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등식이 세워졌으면은 이제 계산만 잘 해주면 되는데 양변에 100씩 곱해서 이 100을 이제 없애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씩 곱해 보면은 자 여기는 이제 8 곱하기 820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0x가 되고 여기도 100을 반전씩 곱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0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한꺼번에 약분할 수 있는 수가 좀 있나 보면은 80, 1000이니까 뭐 기껏해야 2로 나누는 것밖에 못하겠네. 그래도 이왕이면 여기 계산하기 좀 편하게 2로 나눠주면 여기가 4가 되고 여기는 5가 되고 여기는 500이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자면은 자 820 곱하기 얼마요? 3280. 그치. 맞아. 마이너스 4x가 되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5x는 이퀄 마이너스 50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좌변은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5x면은 몇 x?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9x는 이퀄 마이너스 500에 얘도 이항돼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3780. 마이너스 3780이 되고 나눠 떨어지나 봅시다. 여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면서 9, 4, 36에 9, 28 딱 나눠 떨어지네요. 9, 4, 36, 9, 28. 그래서 x가 420명. 아직은 답이 아니지 이것도? 왜냐하면은 x는 뭐냐면 이제 작년의 여학생 수였어요. 작년 여학생 수가 420명이었던 거고 올해는 이제 감소했잖아. 감소했는데 얼마만큼 감소했냐면 이거는 굳이 넣지 않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푸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10% 감소했잖아. 그러면은 420명의 10%는 몇 명이에요? 42명. 42명, 그치? 그러니까 42명 그냥 빼주면 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차라리 훨씬 나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다시 대입을 하는 것보다. 자, 그러면은 378명 되겠네요. 그치? 방금 맞았다. 그래서 보기가 있나요? 378명이? 1번이 정답이네.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리고 요거, 내가 태우면 개월만 게 나을 것 같아. 남학생 수로 잡아도 돼요?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미지수는 식만 나중에 잘 세우면은 어떤 식으로도 풀 수 있어. 그런데 다만 훨씬 이제 복잡하게 되겠지. 왜냐하면은 여기선 지금 여학생 수 구하라고 했는데 남학생 수를 미지수 잡고 풀어보면은 약간 삥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약간 요령이에요. 무엇을 미지수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대부분의 것들은 구하는 것 자체를 미지수로 잡으면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얘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올해의 여학생 수를 구하라 했더라도 이제 작년의 여학생 수를 미지수로 잡는 게 편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 과부족 문제 같은 경우도 요것도 이제 좀 틀려요. 과부족 문제 좀 틀린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지금 좀 쉴까요? 네. 그래요. 책상보다 뭐 이렇게 합시다.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학여행을 갔어. 수학여행을 가서 이제 어디 콘도에 이제 하룻밤 이제 숙박을 해야 돼요. 콘도에 이제 콘도는 이제 콘도미니엄의 이제 약자로서 뭐 이제 뭐 여관 비슷한 거예요. 좀 뭐 유스 호스텔 뭐 그런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방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방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32명이 이제 들어간다고 해요. 수학여행을 이제 32명이 들어갔어. 그러면은 방이 5개니까 만약에 6명씩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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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 하면은 2명이 어디 바깥에서 뭐 텐트 치고 자든지 해야 되겠지. 이제 그냥 2명은 그냥 밖에 노숙을 하든지 노숙하든지 그래야 되지.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남잖아요. 그러면은 남는다는 게 또는 넘친다 그런 게 뭐냐면 이제 아니지. 이때 이제 오히려 모자란 거지. 방이 모자란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부족한 사태가 이제 벌어진 거야. 그래서 6명씩 하니까 이제 부족하네. 방이 부족하네. 그러면은 한 명씩을 더 늘리자. 그래서 7명씩 들어가게 했어요. 7, 7, 7, 7. 그러면은 7, 4, 28 하고 마지막에 4명만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오히려 2명만큼의 자리가 좀 이제 남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남는다 또 이제 넘친다라고 해서 이제 과자, 넘칠 과자? 이렇게 이제 쓰게 되고. 그래서 넘치거나 부족하거나, 명수를 몇 명으로 할 때는 부족한 상황이 생기고, 몇 명으로 할 때는 이제 넘치는 경우가 생기고, 뭐 이런 식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좀 요령이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 뭐라고 썼냐면은, 자, 몇 묶음이 되는지가 중요해 라고 했고, 이 묶음수를 미지수 x로 잡아요. 미지수 x로 잡는다. 묶음수를 미지수 x로 잡는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학생 수가 묶음이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학생이 수학여행을 갔잖아요. 그래서 32명이 이제 학생 수예요. 근데 이 32명의 학생을 이렇게 방에다가 이제 배정을 한다는 거는 이게 이 6묶음이 곧 하나의, 6명이 하나의 묶음이 되는 거지. 그래서 방 하나마다 6묶음, 6명씩 한 묶음, 한 묶음, 한 묶음, 한 묶음, 한 묶음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6명씩 지금 5개 방에 들어갔으면은 총 30명이잖아요. 6 곱하기 5 해서 30명이 됐는데 그럼 지금 이제 2명이 남았어. 그러면은 전체 학생 수는 결국 플러스 2를 해줘야 얘가 전체 학생 수인 32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 방의 개수들이 각각의 방들이 묶음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6명씩 5묶음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2명이 남기 때문에, 2명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플러스 2가 해서, 2를 해서 전체 32명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때는 지금 묶음수가 학생이 아니라 방의 개수가 이제 묶음수가 되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미지수를 이제 이 방의 개수들을 이제 미지수로 잡아요. 나중에 다시 또 연습을 하겠지만은. 근데 또 좀 예를 다시 들어서 이런 예가 있어요. 사탕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사탕이 이제 32개가 있어. 이번엔 방이 6개가 아니, 방이 5개가 아니라 학생이 이제 5명이에요. 학생이 5명이야. 그래서 32개의 사탕을 학생한테 나눠준다고 하면은 그 사탕이 학생들한테 이제 분배가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이 5명이란 학생 수가 하나의 묶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개 묶음으로 요 32개의 사탕이 그러면 이제 5명씩한테 최대한 많이 가려면은 이게 6개씩 이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6개, 요게 이제 학생 수의 역할이 되는 거지. 아까는 방이 이제 묶음의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이제 묶음이 되면서 사탕이 요게 이제 분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학생이 이제 묶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학생 수를 미지수 x로 잡아요. 그래서 사탕을 학생 수에다 이렇게 분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6개씩 분배가 되면은 6 곱하기 5 하면은 총 30개가 되니까 그러면 사탕이 2개가 남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2개를 해서 전체 사탕의 개수가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적당히 좀 전체적인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문제를 보면서 찬찬히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금 대충 얘기를 하자면은 쿠키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쿠키를 미지수로 잡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 쿠키의 개수들을 친구한테 나눠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람한테 분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명수만큼 그게 묶음이 돼서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미지수를 잡을 때
여기서는 친구의 명수가 몇 명이냐 얘가 이제 중요해요. 우리 유리가 직접 만든 쿠키를 친구들한테 나누어 주는데 자 6개씩 나눠줬을 때는 10개가 남는데 지금은 이제 남는 상황이지 과부족에서 이제 과의 상황이 된 거예요. 넘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리고 8개씩 나눠줬더니 자 6개씩 나눠주니까 좀 남았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나눠줄까 하고 생각을 해서 이번엔 8개씩 나눠준 거야. 그랬더니 한 명은 한 개도 받지 못했고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8개씩 받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오히려 모자라는 상황이 생긴 거지. 남거나 또는 이때는 이제 모자라거나 이때는 이제 부족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이제 쿠키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자, 쿠키의 개수를 미지수 잡는 것보다 요령이, 자, 묶음수를 미지수 잡고 푸는 게 훨씬 이제 쉽게 풀려요. 그래서 지금 묶음이 뭔지를 잘 따져봐야 돼. 그런데 여기서는 쿠키가 학생들한테, 친구들한테 이렇게 배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친구의 명수만큼 이렇게 나눠지고 할 테니까 결국 요 친구 명수라는 게 얘가 이제 묶음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미지수를 뭘로 잡는다? 이 묶음을 곧 미지수 x로 잡자. 이렇게 잡고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상황이 두 가지예요. 묶음은 x라고 했을 때, 자, 이 쿠키를 지금 친구들한테 이제 나눠주는데 6개씩 나눠주는 경우가 있고 지금 8개씩 나눠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방정식을 세워야 될 텐데 방정식은 결국 무엇과 무엇이 이제 같다라는 걸 찾아서 이렇게 등식으로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 무엇이 이제 같다는 게 좀 보입니까? 무엇과 무엇이? 나누어주고 10개가 남는 거랑 8개씩 나누어주고 부족한 거랑 어차피 개수는 똑같으니까. 그치, 맞아요. 바로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묶음을 이제 친구수를 미지수로 잡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나눠주나 저렇게 나눠주나 결국은 전체 쿠키를 나눠주는 건 이제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쿠키의 개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쿠키의 개수는 같다. 쿠키의 개수는 결국 친구들한테 6개씩 나눠주는 경우나 8개씩 나눠주는 경우나 그 모든 쿠키를 다 합쳐놓고 보면은 사실 똑같다는 거지. 쿠키의 개수는 같다. 요걸 가지고 이제 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케이스에서 지금 요 첫 번째 6개씩 나눠줬을 때 10개가 남는다는 거 요걸 가지고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무슨 식을 세우느냐 하면은 쿠키의 개수를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지금 묶음수가 곧 친구의 명수와 같아요. 친구 명수와 같고 이게 이제 x야. 뭐 만약에 6개씩 나눠줬더니 딱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냥 6 곱하기 얼마겠어요? 묶음수가 x니까 6 곱하기 x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이제 10개가 남았어요. 10개가 더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전체 쿠키의 수는 여기다 이렇게 써야겠다. 쿠키의 개수는 표현을 했을 때 6 곱하기 x에다 거기다가 10개가 더 있으니까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6x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학에서 보면은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건데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자꾸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그런데 표현 방식은 틀리지만은 식으로 표현된 식은 다르지만은 결국은 그게 같은 거지. 같기 때문에 이제 등식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 이번에는 8개씩 나눠줬어요. 그래서 8개씩 나눠줬더니 한 명이 한 개도 받지 못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8개씩 받았대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지? 8개씩 나눠줬으니까 8x인 건가? 맞아요? 좀 이상하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지금 봐봐요. x 빼기 1을 쓰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야. 그러니까 지금 명수가 이제 x명인데 지금 1번부터 그 친구들한테 이제 번호를 매겼다고 쳐요. 그러면은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쭉 해가지고 x번째 이제 학생까지 지금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렇게 친구가 있는 건데 그런데 보니까 8개씩 지금 8개씩 분배를 하잖아. 8개 이렇게 쭉 분배를 했는데 맨 마지막 학생은 아예 받지를 못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딱 떨어졌지. 그러면 요 바로 앞에 학생은
x-1번째 학생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전부 다 8개씩이 정확히 분배가 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전체 개수는 8 곱하기 x-1이다. 이렇게 이제 써질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좀 더 복잡하게 나오면은 마지막에 2명은 받지를 못했고 그리고 그 전에 학생은 2개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8개씩 받아야 되는데 8개 받다가 뭐 이런 거야. 마지막에 2명이 받지를 못했다면은 x와 x-1번째 학생까지는 아예 받지를 못한 거지. 그리고 그 전에 학생은 2개를 받았대요. 그러면은 x-2번째 학생은 2개를 받은 거야. 나머지 학생들은 다 8개씩 받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쿠키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x-2에 x 마이너스 얼마라고요? 8 곱하기 x x-3 3 더하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2요? x 마이너스 근데 얘는 이제 이 쿠키 2개를 x 마이너스 2명한테 나눠줬다는 게 아니라 x 마이너스 2번째 학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수는 그냥 한 명인 거지. 그러니까 이 한 명은 그냥 2개 받았다는 거야. 이쪽은 아예 셀 필요가 없는 거고 어차피 못 받았으니까. 그렇지. 이 한 명의 학생이 그냥 2개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2 곱하기 얘가 아니라 그냥 2인 거죠. 2개인 거지. 그럼 이 부분은 잘했어요. 굉장히 이제 잘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은 이 앞에 학생까지가 지금 8개씩 정확히 받은 학생이잖아. 그러니까 이 앞은 뭐예요? x-2에 하나 저는 x-3번째 학생인 거지. 첫 번째부터 x-3번째 학생까지는 모두 다 8개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받은 쿠키의 개수는 8 곱하기 x-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학생, 이걸 이제 빠뜨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학생은 8개 전체를 못 받았고 2개를 받았어. 그럼 추가적으로 2개가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2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x-1과 x는 이 두 학생은 아예 받지를 못했으니까 얘는 이제 아예 빼버리는 거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 문제로 돌아갔을 때는 지금 전체 x명 중에서 맨 마지막 한 명만 못 받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의 이렇게 쭉 가다가 x번째 학생만 지금 못 받은 거고 그렇다면은 x-1번째까지의 학생은 8개씩 쭉 받았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은 쿠키의 개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8 곱하기 얼마요? 얼마로 쓸 수 있다? 그렇지. 8 곱하기 x-1. 이만큼의 개수가 한 명은 못 받았으니까 요 x-1명의 학생한테 나눠준 쿠키의 전체 개수가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와 같다? 결국 쿠키의 개수는 변하지가 않는 거니까 중간에 뭐 쿠키 버렸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아니면 외부에서 쿠키가 더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후의 쿠키가 똑같은 거야. 우리 이제 나중에 국어래 과학 시간에 이제 과학 배우다 보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아직 그런 것까지 안 배웠나?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금물 농도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농도 이제 문제 이제 1차 방정식 문제를 풀 때 결국은 뭐를 가지고 푸냐면은 전후에 소금의 양이 변함이 없다. 이걸 가지고 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물을 끓여 가지고 물이 증발이 됐거나 물을 더 부었거나 이렇더라도 그 소금물 용액에서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소금을 들이부었다. 이런 경우에 아니면은 소금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결국은 소금의 질량이 이제 무게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 무게가 전후 상황에 이제 어떤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어떤 소금을 더 넣었거나 아니면은 뭐 소금을 통째로 뺐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 질량이 이제 변화가 없다. 그런 게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이거든. 이거하고 좀 상황이 비슷한 거지. 쿠키의 전체 개수는 쿠키를 뭐 누가 먹었다거나 또는 외부에서 쿠키가 더 들어왔거나 이런 상황만 아니라면은 지금 몇 개씩 나눠주는 간에 지금 6개씩 나눠주든 8개씩 나눠주든 결국은 똑같은 쿠키니까 그게 이제 결국 같다는 거죠. x를 써서 식으로 나타냈을 때의 표현 방식만 지금 달라진 거야. 그래서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6개씩 나눠줬을 때는 쿠키의 개수는 6x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다고 했지. 그런데 이게 뭐와 같다? 지금 8개씩 나눠줬을 땐 결국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잖아요. 결국 얘와 얘는 똑같은 쿠키의 개수이기 때문에 즉 6x 플러스 10은 8배의 x-1과 같다. 이렇게 등식이 써질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방정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풀어봅시다. 풀어서 x를 한번 이제 구해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검토를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검토가 중요한 게,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쿠키 개수 자체를 미지수 x로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와서 잘 따져봐야 돼. 왜냐하면 지금 x는 뭐냐면은 x 값이 나오더라도 얘는 이제 친구의 명수인 거야. 쿠키의 개수가 아니고. 그래서 자, 얘를 이제 풀어보면은 자, 6x 플러스 10은 우변의 가로를 풀어주면은 8x 마이너스 8이 되지. 그래서 좌변에 이항해주면 6x 마이너스 8x가 돼서 마이너스 2x는 이퀄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8이 돼요. 따라서 x는 9가 되지. 그래서 쿠키의 개수가 9개입니다. 이러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요런 이제 푸는 과정은,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잘 할 거라 믿고 약간 빨리 푸는 건데, 이 흐름만 잘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은 막 엄청나게 복잡한 막 식들 계산을 막 해나가는데, 이거는 그 하나하나 이제 다 이해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냥 전 눈으로만 쫓아오면서 아, 지금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다. 이런 것만 이제 쫓아갈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왜 지금 뭐 좀 자세히 설명하자면은 6x가 있는데 8x가 2항이 됐으면은 6x 마이너스 8x잖아.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2x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왜 마이너스 8이냐면 여기 마이너스 8이 있는데 플러스 10이 2항 되면서 마이너스 10이 됐을 테니까 마이너스 18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뭐 굳이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되지. 그리고 뭐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빨리 이제 넘어가야 되겠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제 x가 9가 나왔는데 그러면 답이 쿠키의 개수가 9개입니까? 이거는 아니란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미지수 뭐를 잡았냐면은 친구의 명수를 x명이다 이렇게 이제 잡은 거니까. 자, 그러면 쿠키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64개. 64개가 나왔어요? 네. 64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우, 효주가 빠르네, 이게. 자, 쿠키의 개수는 뭐냐 하면은 6x 플러스 10도 쿠키의 개수고 8배 x-1 얘도 쿠키의 개수예요. 왜냐하면 둘 다 쿠키의 개수가 같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실 이 식도 쿠키의 개수를 표현한 거고 얘도 쿠키의 개수를 표현한 거니까 x값이 나왔을 때 어디에다가 대입해도 큰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딱 봤을 때 아, 얘가 조금 더 계산하기 편하겠다 그런 데다가 대입을 해서 이제 구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쿠키의 개수는 이쪽도 쿠키의 개수고 얘도 쿠키의 개수니까 둘 중에 아마 내가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고. 그래서 x값이 지금 이제 9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얘는 이제 이게 좀 날 수도 있겠네. 8 곱하기 x-1이면은 8 곱하기 x가 지금 9니까 x-1은 8이죠. 그럼 8, 8에 64네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쿠키의 개수가 64개가 나온다 이 얘기인 거지. 오늘 지금 되게 어려운 유형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증가감소 그리고 원가정가 문제 그리고 과부족 문제 사실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오늘 좀 머리에 김나더라도 나 수학 때려칠래 절대 이러지 마시고요. 당연히 이제 어려워하는 게 여러분들 맞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너무 뭐 수학 이래 이러지 마시고 나중에 가면 이제 익숙해질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2학년, 3학년 계속 또 반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1학년 때 확실히 해두면 더 좋은 게 2학년 올라가면은 이제 부등식이 나오는데 부등식의 활용이 또 있어요. 1차 부등식의 활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배우는데 또 연립방정식의 활용이 나와. 3차함수까지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 1차 함수를 배우죠. 아직 뭐 3차 함수는 너무 나갔고 그놈야 이제 빨리 배우고 싶으면 여러분들 열심히 이제 선행을 해서 고등학교 거까지 이제 나가면 됩니다. 그 3차 함수는 고등학교도 고등학교 2학년에 미적분을 가야지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한참 남았어. 그것까지 가려면은. 그래서 이제 1차 함수를 배우고 나면은 또 1차 함수의 활용이 나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는 활용이 무려 이제 3번이 반복이 돼요. 근데 하다 보면은 여기서도 거속시도 또 나오고 원가정가도 또 나오고 또 뭐 소금물 농도 문제도 또 나오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1학년 때 확실히 잘해두면은 이때 가서 되게 편한 거고 만약에 1학년 때 내가 좀 공부한 게 좀 부족했다 하면은 또 반대로 이때 가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더 확실히 공부하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문제지 이런 문제 열동만 그래. 일단은 이제 베이직 쌤 문제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센으로 지금 센 몇 권 사놨거든. 그러니까 빨리 끝내는 사람한테 이제 빨리 선물로 줄게요. 갑시다 선생님 예산을 늦어서.
예, 돈은 선생님이 낸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께서 주시니까요. 책가서요 부모님께서 주시니까 선생님은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 저 화장실 한번 갔다 갔다 와요. 다 한 문제 더 볼게요. 30분 뒤에 와야겠다. 네. 그럼 이제 근호는 이제 저녁에 중수업 들어오는 거야.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또 복습하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사실 거의 비슷한 문제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좀 바꿔서 처음에 예를 든 것처럼 학생들이 그 수학여행을 갔는데 방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때는 학생한테 뭔가가 분배가 되는 게 아니라 학생이 방에 이렇게 쫙 퍼져가지고 이제 분배가 되는 거지. 그럴 때는 묶음이 방의 개수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는 묶음 개수를 미지수 x로 잡고 시작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학생들한테 공책을 나눠주는 경우니까 결국 학생의 명수만큼 공책이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묶음은 학생의 수와 같다.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왕이면 뭐 비슷한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을 테니까 이제 그냥 너무 확 틀려지는 것보다 하나 더 해봅시다. 비슷한 거를. 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학생들한테 공책을 나누어 주는데 5권씩 나누어 주면은 4권이 남고 그 다음에 8권씩 나누어 주면은 11권이 부족하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조금 틀려. 잘 봐야 돼. 한 사람에게 6권씩 나누어 주면은 몇 권이 부족한지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요건 이제 권수만 나오면은 금방 풀 수가 있겠지. 왜냐면은 이제 총 몇 권인지만 나오면은 6으로 나눠보면 될 거 아니에요. 6으로 6권씩 이제 나눠준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남는지 부족한지 금방 나오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 물어보는 방식이 조금 틀리긴 하지만은 결국은 이 공책의 권수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 공책 권수를 구해야 된다는 게 이제 핵심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얘를 구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얘를 미지수로 놓는 게 아니라 묶음을 미지수로 잡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묶음이 뭐가 되냐면은 이 공책을 결국 학생 수만큼 이렇게 분배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학생이 몇 명이냐가 결국 이제 묶음 수와 똑같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묶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학생 수가 묶음 수와 똑같기 때문에 그 노래 좀 부르지 마. 흥얼흥얼하지도 마요. 학생 수가 이제 묶음 수와 같은 거기 때문에 얘가 이제 미지수 x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해야 이제 제대로 좀 출발이 돼요. 미지수 처음부터 이제 잘 잡아야 되고.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방정식이라는 게 무엇과 무엇이 같은지를 문제 안에서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학생 지금 이제 5권씩 나눠주든 8권씩 나눠주든 전체 공책의 개수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책의 수를 어떻게 표현하든 이거는 이제 같다라고 봤을 때 이게 이제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공책의 권수를 x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한번 나타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우 5권씩 나눠주는 경우와 지금 8권씩 나눠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아까보다 좀 더 상황이 좀 간단하네요. 그래서 5권씩 나눠줬을 때 4권이 남았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학생 수가 이제 x명인데 한 명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지금 이제 x명까지가 있는 거야. 그런데 모두 5권씩 이렇게 다 나눠지고 거기에다가 4권이 더 남았으면 플러스 4를 해주면 되겠죠. 4권이 더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눠진 거는 총 몇 권이 된다? 그치, 5x가 되는 거지. 5 곱하기 x가 돼서 이제 5x에다가 4권이 남았으니까 플러스 4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번에는 어디 봅니까? 8권씩 나눠줬더니 11권이 부족했대요. 11권이 부족했다. 그러면은 자 8권씩 나눠줬는데 11권이 이제 부족했다라는 얘기는 지금 그럼 이제 몇 명이 못 받은 거야, 이게? 상황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니네. 그러니까 그치 이제 11권이 부족하면은 마지막에 여기가 지금 이런 상황이죠. 원래는 총 X명이 있는데 자 8권씩 쭉 이렇게 하다가 11권이 부족해지니까 당연히 이제 마지막에 한 명은 X번째 명은 아예 못 받았겠지. 아예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3권이 더 부족해. 그러면은
이 전에 x명 전의 사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x 마이너스 1번째 지금 학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일단 8건이 빠지고 3권이 더 부족하다는 얘기는 이 친구는 몇 건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5건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x번 마이너스 1번째 학생은 5건을 받은 거가 되고 x번째 학생은 아예 못 받았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건수를 이제 표현을 할 때 8건씩 전부 다 받은 학생은 여기도 한 칸을 더 가야 되는 거야. 앞으로 한 번 더 가야 돼. 그래서 x-2번째 학생까지는 8개씩 다 받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x-2 곱하기 8을 하면은 일단 여기까지 받은 학생이 그 공책이 나오겠지. 그래서 8 곱하기 x-2까지가 일단 여기 x-2번째 학생까지가 받은 이제 공책의 건수가 되는데 여기에서 그 다음 학생은 지금 3권이 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5건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써주면 될까? 빼기 5. 아닌데, 빼기 4? 예? 빼기 5가 아니라 플러스 더하기 5를 해줘야지. 왜냐하면은 여기 이 학생은 이거 뭐 x-1을 곱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지금 한 명인 거고 얘는 아예 마지막에는 아예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받은 거에다가 추가로 지금 이제 5건이 더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여기에 3권, 여기에 8건 해서 총 11건은 아예 이제 부족해서 이제 못 받은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 5건을 더 더해줘야 이게 이제 전체 건수를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좀 이해가 되겠어요? 여기까지? 좀 복잡하지? 그래서 결국은 이 권수나 지금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얘와 얘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이제 등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5x 플러스 4가 8배의 x-2 플러스 5와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전개를 해보면은 여기 이제 8x 마이너스 16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11이죠. 자, 그래서 이항을 시켜보면은 5x 마이너스 8x가 되면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11에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5네. 그래서 x는 얼마? 5. 딱 떨어지지? 그럼 x가 5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공책의 권수가 아니라 학생 명수죠. 사람의 학생의 명수잖아요. 학생이 지금 이제 5명이란 거예요. 그럼 이제 공책의 권수는 뭐다? 얘도 공책의 권수고 얘도 공책의 권수잖아요. 어차피 둘이 같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아무데나 대입을 해도 돼요. 그래서 요 첫 번째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x가 지금 이제 5이니까 5, 25 플러스 4가 되니까 29가 되는 거지. 즉 공책이 29건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문제가 안 끝났어. 자, 마지막에 보면 최종적으로 묻는 거는 한 사람에게 6건씩 나눠주면 몇 건이 부족하? 이건 이제 쉽잖아 사실은. 29를 그냥 6으로 나눠보면 되죠. 29 나누기 6을 하면은 나머지가 그러면은 6, 4, 24하고 나머지가 5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6건씩 나눠주면은 4명한테 나눠주고 5건이 남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지금은 잠깐만요. 지금 학생 수가 5명이니까 5명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4명한테 나눠주고 5개가 남았으면 마지막 학생은 5건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몇 건이 부족한 거지? 한 건이 부족하게 되는 거지. 지금 6건씩 나눠줄 때 이제 몇 건이 부족하냐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 명수가 5명인데, 전체 지금 건수를, 잠깐만요. 그치. 지금 6건씩 나눠주니까 29건을 6건으로 나누면은 몫이 4가 됐다는 거는 일단 4명은 6건씩 전부 다 받았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나머지가 5건이 남았어. 나머지가 5니까 5건이 남았어요. 그런데 원래는 6건씩 나눠주려고 했으니까 이 나머지를 맨 마지막에 즉 5번째 학생이 이제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부족한 거는 한 건이 부족한 거지. 6건씩 받아야 되는데 나머지 5건을 이제 받은 거가 되니까. 마지막까지 좀 해석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내야 돼. 한국어를 팝팝으로 돌려볼까? 수고들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좀 쉬운 걸로 돌아갑시다. 쭉 앞으로 쭉 착착착착착착 가볼게요. 이제 좀 부담 없는 걸로 이제. 어디로 갈까요? 맨 첫 번째로요. 지금 이제 자연이는 맨 앞부터 이제 보려고 막 공부를 하고 있을 거니까요. 성지가 못 들어왔구나. 나중에 이제 이거 오늘 동영상 녹화하고 있으니까 편집해서 이제 올려야겠다. 어. 어렵게 안 되니까 뭔가 마음속이 편해지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한결 좀 부담이 덜한 것부터 한번 봅시다. 이걸. 그러게 말이야. 좀 어려운 걸 먼저 했는데, 좀 쓴 약을 먼저 딱 처방을 받았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오히려 훨씬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니, 처음에 이제 효지가 앞에 부분이 쉽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 원가 정가 부분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지금 그걸 먼저 풀게 됐는데, 아니,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약간 좀, 강도가 이제 강한 그 약부터 한번 딱 받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좀 딱 들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원가 정가만 질문했는데 그러게요. 그게 좀 흐름이 이제 좀 그렇다 보니까 좀 어려운 거를 좀 오늘 좀 가장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도 다 어려울 거라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좀 뭐 쉬운 것들도 있으니까요. 자, 어떤 수에 대한 문제는 뭐 이거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지. 어떤 수 나왔다 하면 그걸 미지수로 잡잖아. 그때는 이제 네모로 잡았었는데 이제는 어떤 수를 x로 놓고 문자 그대로 식을 세워봐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써주면 돼요. 어떤 수를 2배 하면은 2x잖아. 어떤 수를 x라고 했을 때. 그리고 10을 더한 수. 그러면 플러스 10이지. 그거는 어떤 수의 4배. 그러면은 어떤 x의 4배면 4x죠. 그런데 이거보다 4만큼 작다라고 했으니까 잠깐만. 여기서 빼기 4예요? 더하기 4예요? 응? 잠깐만. 그러면은 어느 게 지금 더 크다는 거야? 더한 수, 이걸 이렇게 해서 더한 수는 어떤 수의 4배보다 4만큼 작다. 이게 얘가 더 큰 거네. 이쪽에 얘가 더 큰 거면은 이걸 우리는 이제 같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등식으로 이제 같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얘가 더 작은 거니까 사실은 그렇지. 얘가 더 큰 거니까 같게 만들려면 여기서 빼줘야 되죠. 아니면 이쪽에다가 더해주든지 그러면 되는데 이쪽이 지금 더 큰 거니까 여기서 빼기 4를 한 거와 결국은 어쩌다 같아진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하보다 얼마만큼 크다 하면 더해주고 얼마만큼 작다 하면 빼주면 돼요. 근데 헷갈리면은 만약에 이것도 가끔가다 헷갈릴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뭐가 더 크기 때문에 큰 거는 같게 만들려면 빼줘야 되겠고 작은 거는 큰 거와 같게 만들려면 더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뭐 x값 구해보면 되겠네요. 방정식을 풀어보자면은 이항하면은 아니면은 뭐 자꾸 마이너스 2x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게 좀 싫다 하면은 반대로 2x를 이쪽으로 이항을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4x에서 2x 빼면 2x가 되고 반대로 마이너스 4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10 플러스 4니까 14가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x는 7이 되는 거지. 어떤 수는 3번. 너무 어렵다. 이게 아니라 뭐죠? 나도 그냥 찍었는데 맞았네. 자, 그 다음에 모든 수를 넣어가지고 해봐. 잠깐만. 화면이 카메라를 또 좀 건드리셨구나. 카메라를 좀 건드리시고 잠깐 카메라를 건드려서 조금 옮겨졌네요. 안 풀어왔거든. 자, 카메라를 건드리지 말고. 카메라를 왜 자꾸 뺐어요? 됐어. 반사를 생각해요. 하나, 둘, 셋이다. 하나, 그러니까 목날은 이렇게 됐어. 원래 여기 선생님 딱 고정해서 여기 하늘. 이번 좀 왼쪽으로 좀 많이 갔네. 뭐 그래도 큰 상관은 없으니까. 자, 뭐 이것도 금방 풀 수 있죠. 어떤 수를 4배하여 그러면은 어떤 수를 미지수 x로 잡았을 때 4x 하진이가 한번 쭉 불러볼까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이제 쉬운 거는 4x 마이너스 2. 오케이. 그 다음에 우변은요? 숫자를 볼줄 알았는데 진짜 똑똑하다.
3x 마이너스 8. 아니, 그러니까 플러스 8? 플러스 8. 죽이네. 변수는 진짜 똑똑하다. 왜냐면 얘가 얘보다 지금 크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작다는 거니까 둘을 같게 하려면 요 작은 거에다가 더해줘야지. 그러니까 얼마만큼 크다 그러면 이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제 플러스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항시키면은 x는 이퀄 10이 나오네요. 바로 답이 나오지. 그래서 답은 이제 5번. 어떤 수는 이렇게 5번이 되고. 그 다음에 연속하는 자연수 문제가 있는데 한 문제 푸는데 5분 걸려. 그니까. 이거야. 연속하는 시리즈. 5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요령인데 연속한다는 게 자연수가 봐봐요. 1, 2, 3, 4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제 순서대로 쭉 나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1 다음에 그 다음 거는 2. 얼마 차이가 나요? 1 차이가 나지? 플러스 1이 됐지? 2에서 3으로 가면 또 플러스 1이고 3에서 4로 가도 또 플러스 1이잖아요.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쓴 게 이제 연속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연속하는 홀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3, 5, 7, 9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 나가면 이게 연속하는 이제 홀수들인 거고 뭐 2, 4, 6, 8 이렇게 쓰면 연속하는 짝수들인 거죠. 네. 와우. 자, 그런데 자연수는 일씩 차이가 나는데 자, 일씩 차이가 나는데 짝수든 홀수든 간에 지금 3에서 5로 가면서 몇 차이가 났어요? 플러스 2가 됐지. 5에서 7로 갈 때도 플러스 2가 됐고 7에서 9로 갈 때도 플러스 2가 됐고요. 짝수도 마찬가지지. 2에서 4로 갈 때 플러스 2가 됐고 4에서 6으로 갈 때 이제 플러스 2가 됐고 이런 이제 또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지수를 잡을 때 만약에 이제 숫자 2개만 따진다면요. 연속하는 자연수라고 하면은 하나를 작은 거를 x라고 넣으면은 큰 거는 뭐라고 넣을 수 있을까? x 더하기 x 플러스 1. 그렇지. 왜냐면 그 연속하는 자연수는 일씩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2개만 따지게 됐을 때는 작은 걸 x, 큰 거를 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놓고 문제를 풀면 유리해요. 그리고 연속하는 두 자연수가 있는데 그 2개가 이제 짝수야 또는 홀수야. 그러면은 작은 걸 x라고 하면 큰 거는 어떻게 쓰면 될까? 그렇지. 큰 거는 여기가 2 차이가 나니까 x 플러스 2로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숫자가 3개예요. 3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라 이렇게 나오면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연속한 3개의 자연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한 것처럼 가장 작은 걸 x라고 놓게 되면은 그 다음은 얼마?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거는 x 더하기 1. x 더하기 1. 그 다음은 2. x 더하기 2. 그치. 이렇게 쓰면 되지. 진짜 똑똑하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풀게 되면은 경우에 이제 이 3개 수를 다 합했더니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뭐 크게 차이는 없어. 이걸 더하면은 x가 3개니까 3x 플러스 3이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약간의 차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놓으면은 조금 더 편리해요. 가운데를 x로 놓는 거야. 가운데를 x로 놓으면은 어차피 연속하는 자연수는 일씩 차이가 나니까 그 전에 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그치. 일씩 1이 더 적을 테니까 x-1이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 거는 1이 더 큰 거니까 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지.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 이게 아직은 모르는 거지 얼마인지. 그리고 x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연속하는 자연수라고 했으면은 x가 0일 수가 없는 거죠.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렇죠. 일단 그렇게 썼는데 그럼 이러면 뭐가 좋으냐면 이 문제처럼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은 이걸 다 더해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지워지잖아. 그러면서 x만 3개가 나오니까 합이 3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더 계산이 이제 편리해지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짝수나 홀수 같은 경우도 연속하는 3개의 짝수나 홀수라고 하면은 가운데를 x로 놓으면은 그 전 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치. 얘 전 거는 x-2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 거는 x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는 게 여러모로 좋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로 가보면은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세 자연수면 어차피 일시 차이가 나는 거니까 가운데 거를 x로 놓는 순간 그 전에 거는 x-1이 될 테고 그 다음 거는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미지수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지수를 설정하는 단계인 건데 그걸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똑같이 결론이 나오더라도 좀 복잡하게 풀 수도 있고 되게 이제 쉽게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다양하게 경험을 쌓다 보면은 좀 이제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조건이
세 자연수의 합이 39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해석을 할 때 세 자연수의 합이 39와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다 더하게 되면은 더하고 해주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지워지면서 x만 3개니까 곧 3x잖아. 이게 세 자연수의 합인데 그게 뭐와 같냐면은 39와 이렇게 이제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식이 바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따라서 x는 얼마다? x는 13이 나오죠. 그런데 그냥 바로 답을 13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버리면 안 되고 문제를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마지막 물음은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래. 그러면은 x-1과 x와 x 플러스 1 중에서는 뭐가 가장 큰 거다? X 플러스 1. 그렇지, 이제 당연히. 갑자기 근호가 텐션이 확 올랐네. x 플러스 1이 가장 큰 수니까 그럼 정답은 뭐예요? 아, 4번. 정답은 14가 되는 거지. x가 13이니까, x 플러스 1이니까 정답은 14가 되는 거죠. 그치? 네, 그래서 앞에 했었던 것보다는 확연히 좀 쉽죠? 이 정도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네요. 이번에는 아까 아까도 방금 전에도 가장 작은 거였는데, 아까는 이제 연속하는 세 자연수였고, 이번에는 연속하는 세 홀수라고 나왔어요. 이럴 때는 요령이, 자, 미지수를 잡을 때 가운데 걸 x라고 놓으면은 그 전거는 뭐다? 어떻게 놓으면, 미지수 세 개를 어떻게 잡으면 좋다? x-2, x 플러스 2. 왜냐면 2식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놓고, 자, 또 합이래요. 이 세 수의 합이야. 그러면은 더해주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가 딱 지워지지. 그러니까 역시 이제 3x만 나오죠. 그랬더니 이게 뭐가 같냐면 이게 57과 같다라는 거죠. 3x가 57과 같다. 따라서 그럼 x가 얼마가 나와요? 19가 나오지? x가 19가 나왔어요. 그럼 답이 19가 아니라 여기서는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 건 지금 이 x-2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수가 얼마다? 21, 19. 그치, 17이지, 17. 가장 작은 거는. 가운데 깨가 지금 x잖아. 얘가 지금 19니까 가장 작은 거는 2를 뺀 17이 되는 거죠. 답이 3번이 되겠네. 가장 작은이구나. 뭐야? 가장 큰 거 골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리의 숫자에 대한 문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분짜리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이제 그런 건 없어요. 자, 요거는 그 자연수를, 자, 조용히 해봐요. 10의 자리 숫자가 6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일단 두 자리 자연수니까 뭐 우리 초등학교 때 방식은 뭐 이렇게 네모칸 두 개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기호를 많이 쓰잖아요. 숫자로 6, 3 이렇게 되면은 뭐 큰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기호가 뭐 여기에 A가 들어오고 얘가 B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 두 자리 자연수를 A, B 이렇게 쓰면은 맞다 틀리다? 그쵸. 뭐 다들 안 해요. 그러면 금방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쓰면 이건 사실 A 곱하기 B라는 의미가 되어버리잖아요. 숫자로 63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63 이렇게 읽지하고 63이라고 읽잖아. 63이라고 읽었다는 거는 이게 사실은 이제 십진법을 적용을 한 건데, 십진법은 이렇게 10을 단위로 이제 나눠져요. 그러니까 그 1의 자리는 사실 10의 0제곱자리인 거야. 그리고 10자리는 10의 1제곱자리인 거고, 100자리는 10의 제곱자리인 거고, 1000자리는 10의 세제곱자리인 거예요. 10의 세제곱이 1000이고, 12 제곱이 100이고, 10의 1제곱은 10이고, 10의 0제곱은 얼마다? 10의 0제곱은 1이에요. 1. 왜 0제곱이 1인지 알아요? 그게 이제 지수법칙에서 이런 게 있어요. 밑이 똑같을 때 A의 M제곱으로 A의 N제곱을 나눈다 이러면은, 자, 밑이 같고 지수가 틀릴 때 이렇게 나눌 경우에는 지수끼리의 뺄셈이 돼요. 그러면은 A의 여기서 이제 N이 M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N에서 N을 뺀 값이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A의 5제곱을 A의 제곱으로 나눴다 그러면은 A의 5제곱은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란 얘기잖아. 그리고 A제곱은 A가 두 개 이제 곱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에 두 개가 이렇게 싹 약분이 돼버리지. 그러면서 지금 세 개만 남았잖아. 그래서 5개에서 2개를 빼고 지금 3개만 남아서 A의 세제곱과 같게 된 이런 이제 상황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끼리의
곱셈 같은 경우에는 거듭제곱의 곱셈은 지수끼리의 이제 덧셈이라는 거 알고 있을 테고, 이렇게 나누는 경우에는 지수의 이제 나눗셈은 거듭제곱의 나눗셈은 지수끼리 뺄셈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대로 적용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a의 제곱을 a의 제곱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2에서 2를 뺄 거 아니에요. 밑은 똑같고 지금 지수가 거듭제곱의 나눗셈이니까 a에서 2 빼기 2면은 0이 되니까 a의 0제곱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근데 도대체 a를 어떤 숫자를 0제곱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좀 이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a제곱을 a제곱으로 나누면 이건 같은 수니까 그냥 약분이 돼버리면서 뭐가 돼?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의 숫자든 문자든 간에 모든 수나 문자의 0제곱은 다 1이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4321이다 이런 이제 숫자라는 거는 결국은 이게 뭐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이 아니라 얘는 1000자리에 있는 4니까 4 곱하기 10의 세제곱인 거야. 10진법은 자 10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단위를 자르는 거예요. 자릿수를 이제 구분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103은 얘는 100자리 있는 3이니까 사실은 3 곱하기 10의 제곱이었던 거지. 그 다음에 2는 2 곱하기 10의 1제곱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은 1 곱하기 10의 0제곱을 계산하는 거와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4321이라고 읽지 않고 4321이라고 읽는 거는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요 계산을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한 거야. 여러분들 머리가 되게 좋은 거지. 딱 보는 순간 이 연산을 순식간에 이제 계산을 했으니까. 자, 모든 길은 하진이한테 통하는 거야. 무조건 하진이가 가장 똑똑해요. 그래. 하진이는 반드시 연세대 합격할 거예요. 우리 중에서 가장 똑똑하니까 하진이를 밀어줍시다. 학원에 가라고요. 하진이는 연세대 가고, 그럼 다른 친구들은 뭐 고대를 가든지, 고대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이제 후배가 되는 거죠. 아니 뭐 선생님은 여러분 뭐 서울대까지 바라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연세대나 이제 고대만 가세요. 크신데요? 그 정도는 목표를 잡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재수해야 돼. 자, 그래서 잠깐만,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숫자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이해를 했는데, 자 문자로 썼어요. 그러면 A, B란 이게 10의 자리가 A고 1의 자리가 B라는 거는 이게 그냥 A, B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A 곱하기 B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10의 자리가 A니까 얘는 A 곱하기 10의 지금 10의 자리니까 10의 1제곱인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1의 자리가 지금 B니까 B 곱하기 10의 0제곱인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어차피 10의 0제곱은 1이니까 굳이 얘는 사실은 안 써도 큰 상관은 없는 거지. 그래서 10의 자리가 A고 1의 자리가 B면은 결국 얘는 10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이것만 이해만 되는 거야. 만약에 100의 자리 숫자가 X고 10의 자리 숫자가 Y고 1의 자리 숫자가 Z라고 하면은 사실 얘는 X 곱하기 10의 제곱 플러스 Y 곱하기 10의 1제곱 플러스 Z 곱하기 10의 0제곱이라는 의미니까 결국 여기에는 100X 플러스 10Y 플러스 Z 이렇게 식으로 써질 수가 있는 거지. 얘를 XYZ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100X 플러스 10Y 플러스 Z 이렇게 읽어야 제대로 이제 숫자 방식으로 이제 읽은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로 돌아가 보면은 10의 자리 숫자는 6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6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6 곱하기 10인 거잖아. 10의 자리가 6이고,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는 모르겠는데 지금 처음 숫자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 숫자를 어떤 식이나 문자로 표현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1의 자리 숫자를 지금 X라고 해봅시다. 지금 미지수를 설정했는데 얘는 지금 처음의 숫자의 1의 자리 숫자를 미지수 X로 잡았어요. 그럼 결국 이 처음 수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6 곱하기 10 플러스 X니까 X 플러스 60이 되겠네요. 일단 이렇게 써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서로 체인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바로 이렇게 쓰지 말고 이 상태에서 이제 바꿉시다. 처음 수가 지금 6 곱하기 10 더하기 X인 건데 여기서 얘가 10의 자리 숫자가 얘가 1의 자리 숫자인데 얘를 서로 맞바꿨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야? X 곱하기 10. 요 자리에 X가 들어오고 1의 자리에 6이 오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근데 이게 얘하고 얘가 지금 같다가 아니라 이렇게 바꿔놨더니
자, 이렇게 바꾼 수는 처음의 수보다 27만큼이 작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플러스 27 해줘야 돼요. 좀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작다고 해서 무조건 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더 이렇게 얘가 더 작은 수니까 얘가 얘보다 이렇게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둘을 같게 해주려면은 여기에서 빼든가 여기서 처음 수에서 27을 빼든가 아니면 여기에다가 27을 더해줘야지 둘이 이렇게 등호가 되면서 똑같아지겠지. 그래서 지금은 요게 얘가 작은 숫자니까 여기에다가 27을 더해줘야 처음 수와 지금 이제 10의 자리와 1의 자릿수를 바꾼 두 수가 이제 같아진다.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방정식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좀 지우고 보면은. 자, 그러면 이렇게 방정식을 세운 건 일단 이제 x값을 구하려는 이제 목적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면은 요게 이제 60 플러스 x가 되고 우변은 10x 플러스 33이 되죠. 그래서 여기 x가 빠졌네. 10x 플러스 33이 되니까 뭐 이것도 얘를 우변으로 이항시킵시다. 그러면 10에서 1 빼니까 이제 우변이 이제 9x가 되고 9x고 60에서 33 빼면은 27이 나오지. 그래서 따라서 x는 9, 3, 27, x가 3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제 아직 구한 게 아니라 지금 최종적으로 묻는 거는 처음 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검토를 해보자면 처음 수가 뭐냐면 곧 이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시작을 했지. 그래서 얘는 60 플러스 x인데 x의 값이 지금 3이니까 결국 얼마다? 63이 되는 거지. 최초의 숫자는 63이 됐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말도 안 돼. 너 근데 찍었는데 처음 원래 머리가 안 좋으면 오늘 고생하는 거야. 그래, 화진이는 머리가 좋아서 이제 고생을 안 하겠지. 우리랑은 다르지. 선생님 방구에서 하고 시간이 다 됐죠?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뭐 거기 있는 문제들도 좀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중간에 뭐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질문해도 돼요. 카톡으로 질문하면 또 이제 그 답변할 잘 자세히 이제 답변해 줄 거니까요. 그리고 또 문제 연습할 때는 지금 여기는 이제 답이 안 나와 있으니까 좀 공부할 때 약간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베이직센이나 가지고 있는 문제집에 우리 오늘까지 이제 배운 부분 그 유형에 해당되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바로 좀 연습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좀 자기 걸로 이제 소화가 될 거예요. 또 이제 지나가면 금방 또 잊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가뜩이나 오늘은 좀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복습들을 해보세요. 자, 그래 수고들 많았고 우리 이제 금요일은 수업이 없으니까 대신에 토요일 날 보충을 하기로 했지. 그래서 각자 자기 계획 세운 대로 좀 공부를 하다가 토요일 날 직접 나오든지 아니면 못 나오겠으면은 줌으로라도 1시부터 3시까지 인증을 하라고 했죠. 3시에. 아, 그래요? 그럼 여기 요새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한 게 다 핸드폰 가지고도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 에베랜드 가서 그 롤러코스터 타려 줄 서 있으면서 딱 이제 하는 거지. 이제 핸드폰 보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할 테니까 딱 보면서 그렇구나 하면 돼요. 너 지금 나랑 했는데 누구랑 다 나왔어? 응? 뭐라고요? 열심히 뭐가 나오냐고요? 아, 스키 타면서요? 스키 타면서도 이렇게 보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리 부러져도 선생님은 책임 못 져요, 그거는.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스키장 가요? 교주는? 그래요? 와, 좋겠다. 그래, 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고요. 잘 다녀와요. 그리고 선생님 왜 오늘 핸드폰 안 받았어요? 응? 아니, 핸드폰 저기 깜빡했네요. 깜빡했어요. 아직 습관이 안 돼서 그래, 선생님도. 그래. 어쨌든 다들 수고 많았고 토요일까지 나오면 나오세요. 반강제적으로 해야 돼. 그래야지 좀 나오지. 대신에 이번 주 토요일 나오면은 한번 다음에 뭐 숙제를 한번 못 해오다거나 지각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 면제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나오면은. 토요일날 나와요. 월요일날 그래. 저기 자연이도 수고 많았고요. 고생했어. 그래, 집에서 몸조리 잘하고 저기 다음 주 월요일에는 꼭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보자. 그래, 이제 나가도 돼요. 수고했어요. 네.